때 정말 얼마나 신나요? 다들 왜 대체 스몰 웨딩을 하냐? 하객만 스몰이에요. 안 해도 됐을 거.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100일차 수빈 성현입니다. 맞아요? 결혼과 결혼식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서야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2018년도에 만났고요. 22년도 11월에 프로포즈를 제가 받았고 12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Q&A를 이제 하나씩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어느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야 결혼식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졌지만 그때는 다들 너무 많이 남았는데 했는데 사실 요즘은 다 그렇게 그렇게 길게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순서를 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무조건 식장,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래너를 찾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장이 예를 들어 내가 내년 5월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내년 5월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이 식장의 예약 오픈이 올해 1월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일찍 예약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플래너님 만나면 플래너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게 플래너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플래너 꼭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괜찮은 거는 다 플래너를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플래너를 안 낄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플래너를 알아볼 때 플래너를 구하게 되면 따로 비용이 더 드는가 이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알아본 건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플랜마주의 현예나 수석실장님을 찾아뵙고 그분께만 예약을 했어요. 피드를 딱 들어갔을 때 이 플래너님이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신부님들이 내가 원하는 결인지 그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이 많은 분을 선호했던 거죠. 플래너님이 사진을 조금 좀 잘 찍으시는지 이제 그것도 되게 유의를 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플랜마주라는 업체가 진짜 좋았어서 플랜마주 업체를 기준으로 플래너님을 조금 찾아봤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고 너무 하길 잘했다. 자, 이제 그래서 식장 잡았어요. 식장 잡았고 그리고 플래너님 그렇죠 만났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신부들이 가장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웨딩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웨딩 사진을 정식으로는 2번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스냅, 스튜디오 사진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요즘에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신부와 신랑 신부의 취향껏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잔제주에서 제주 스냅을 찍었고 서울 스튜디오는 아이브 스튜디오에서 희주 작가님이랑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잔제주 촬영을 할 때 서로에게라고 DVD 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DVD 팀도 함께 그 예약을 해서 영상이랑 사진을 같이 했었고 많이 물어보셨던 게 식전 영상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저 결혼하는 날 친구들이 올려준 스토리에 식전 영상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따로 업체에다가 식전 영상을 맡기진 않았고 그 제주 스냅을 찍는 과정을 서로에게 팀에서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식전 영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헤어 변형팀 저는 스튜디오 때는 소공의 지민 원장님이랑 함께 했어요. 저는 소공을 예전부터 팔로우를 하고 있었고 지민 원장님이 소공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지민 원장님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민 원장님이 나와서 소공을 차리셔서 내가 나중에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 꼭 소공에서 헤어 변형을 해야겠다. 그래서 소공도 가장 빠르게 예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식장 제외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드레스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드레스는 소유브라이덜에서 드레스를 했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소유브라이덜을 정말 많이 추천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업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 드레스 샵이 아닐까 싶어요. 드레스 투어를 여러 곳을 가진 않았고 그냥 바로 소유 브라이덜로 지정을 해서 지정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 정도 할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드메 중에서는 메이크업이 남았죠? 사실 근데 메이크업은 진짜 큰 고민을 할 게 없어요. 메이크업을 잘하는 웨딩 메이크업으로 유명한 업체는 딱 몇 개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고 서치하는 건데 갔는데 현진아 실장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에브뉴 준호가 웨딩 쪽에선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요즘은 에브뉴랑 김천경이 유명한 것 같은데 제 친구 김천경에서 했는데 김천경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태은 부원장님한테 메이크업 그리고 수연 부원장님한테 머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의 베뉴는 여의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이었고 50층인가 51층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나 이런 데가 아니라 높은 데 있는 곳이고 하우스 웨딩이에요. 자연광이 다 쏟아내려지는 하우스 웨딩이고 가족들 포함해서 총 양가 합쳐서 152명이라서 완전 미니한 스몰 웨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몰 웨딩이죠.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하니 다들 왜 대체 스몰 웨딩을 하냐? 저는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웨딩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는 스몰 웨딩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하게 됐고 다른 베뉴는 아예 구경도 안 했어요. 아예 다른 베뉴는 구경도 안 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해야지 라고 하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침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플레로 뿌앵이라는 디렉팅 팀이 있어요. 플라워 해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어느 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와 여기 꽃장식이 되게 예쁘다 하면서 보게 된 게 플레로 뿌앵 팀이 디렉팅을 한 세상의 모든 아침의 웨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였어서 디렉팅은 플레로 뿌잉 팀이랑 함께 했고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좋았어요. 너무 준비를 수빈이가 잘 해가지고 하객분들도 다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스몰 웨딩이 진짜 하객만 스몰이에요. 들어가는 돈은 일반 결혼식이랑 비슷하고 하객만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지정석이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체크를 하고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았죠. 본식 스냅은 세인트 지지오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식 DVD도 세인트 지지오티에서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막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저는 세인트 지지오티밖에 몰랐어요. 세인트 지지오티에서 DVD도 해요 신부님 그럼 같이 하시는 건 어때요? 해서 그냥 DVD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DVD는 2인 3캠이었고요. 아이폰 스냅을 했냐 안 했냐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폰 스냅도 당연히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리가토 스냅에서 했습니다. 전 다른 데는 또 이것도 딴 데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한 후회도 딱히 크게는 없어요. 사진이 업인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굳이 아이폰 스냅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서 요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사진의 퀄리티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알아서 골라서 보정을 해서 보내주시니까 업로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소유 브라이덜에서 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드레스를 총 3벌을 입었어요. 그래서 왜 식전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라고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신부 대기실이 없었고요. 신부 대기실을 바깥으로 뺐어요. 포토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토월 앞에 꽃장식을 놓고 신부도 밖에 나와서 같이 하객맞이를 할 수 있게.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런 이유고요. 왜 그랬냐면 엄마랑 저랑 드레스 취향이 달랐어요. 딸 하나니까 우리 엄마도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치. 그래서 엄마의 니즈를 들어주고자 식전 드레스는 그래서 레이스 미라지 울린 거에 슬림형을 입었고 그리고 본식 드레스는 실크 풍성을 입었고 2부 드레스는 또 제가 원하는 슬림형까지 이렇게 해서 총 3벌을 입었는데 아주 만족이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드레스에 추가금이 붙진 않았어요. 벌수 추가금은 있었지만 드레스 자체에 대한 추가금은 안 들었는데 사실 드레스 추가금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진짜 저도 되게 드레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편이었지만 하객들은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부케도 2개 했어요. 식전 부케랑 본식 부케. 그래서 식전 부케는 더블룸스에서
핑크빛으로 맞춰서 식전 드레스처럼 좀 약간 로맨틱한 분위기로 했고, 본식 부케는 은방울 부케 소피토에서 해서 이제 실크에 은방울 꽃 들고 가장 그냥 클래식하게. 그리고 2부 웨딩 케이크는 수망에서 했어요. 진짜 질문이 많았던 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잘한 것과 이거는 꼭 하지 않았어도 됐다. 꽃에 도움 많이 써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좀 안 해도 됐을 거? 아이폰 쓰네? 왜냐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결혼식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과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거는 저는 이제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네임 카드를 올려놨었어요. 앞에는 이제 저희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저희 슬로건이 있고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따로 업체에 맡겨서 다 예쁘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집으면 편지지가 나와요. 보인다. 편지지가 나오는데 이 편지지에 저희가 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몰리 포토부스 업체가 또 들어왔어요. 포토부스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희한테도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방명록도 해주시고 하객들 가져갈 수도 있게, 이제 답례품도 집에 갈 때 이제 저희 꽃장식 추가했었으니까 꽃 추가한 거 다 꽃다발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웨스트앤와일더에서 캔와인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손잡이 해가지고 들고 갈 수 있게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청첩장, 저는 지금까지 본 청첩장 중에 제 청첩장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니모어라는 데서 제작을 했고요. 이게 그냥 프린팅이 아니라 약간 눌러 박힌 프린팅이에요. 눌러 박힌 프린팅이라서 되게 깔끔하고 전면에 이제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청첩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모바일 청첩장도 여기 허니모어에서 연계된 곳이 있지만 따로 돈 주고 사설에서 저는 또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이 다 저희를 엄청 존중을 해주셔서 이런 것도 그냥 그래 하고 마셨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금 평범해서 벗어난 것들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미리 상의를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해도 됐을 거 그런 게 있었어? 사실 없어요. 수리는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는 안 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지 말걸 후회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본식에 대한 얘기들은 이 정도의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것들은 또 검색을 하거나 하면 또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라서 저희만의 특별한 것들은 이 정도였었던 것 같고, 드레스 고르는 법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장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 장점이 뭔지, 내 단점이 뭔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촬영 드레스에는요, 좀 다양한 것들을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촬영은 어차피 사진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몸이 좀 여기가 그래도 포토샵 하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드레스,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중에서 비슷한 걸로 여러 개를 고르기보다는 확 다른 드레스들을 골라야 사진 찍을 때도 더 다채롭게 찍을 수가 있고 결과물도 더 다채로워요. 보통 가면 공식이 있어요. 슬림 한 벌, 풍성 한 벌, 유색 한 벌 이렇게 고르거든요. 본식 드레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장점이 명확한 것보다도 단점이 없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장의 분위기, 신랑이랑 서 있을 때 합이 어떤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진짜 이게 진짜 가장 1번이었는데 결혼할 때 정말 얼마나 드나요? 이거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게 절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데 얼마가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산이, 우리의 예산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더 화려하고 원하는 걸 다 하면서 포기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이 정답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해보시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